거절은 쿨하고 따뜻하게 사양하는 이메일 작성 기술. 세상엔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 일이 많고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보다 적게 주겠다는 사람이 흔하다. 바빠 죽겠는 와중에 계속해서 마음에 차지 않는 제안을 거듭 받다 보면 짜증스러운 답장을 대충 갈기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기도 한다. 그러나 남한테 꼽을 준 날엔 속 편하게 발 뻗고 잠들기가 쉽지 않다. 누워서 천장을 보면 내가 말로 글로 쌓은 업보에 짓눌리는 느낌이 들곤 한다. 세상은 좁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 또 만날지 모른다. 수탁 메일보다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하는 게 거절 메일이다. 거절 메일의 핵심은 간단하다. 지난번 섭외 메일 편에서 내마 금지를 소개했듯이 오늘도 새로운 사자성어를 공유하겠다. 빠고노더. 빠르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노라고 대답하는 이유 설명. 더 좋은 기회로 만나 뵙기를 희망하기. 이 네 글자만 기억하면 거절 메일의 품질이 평균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다. 첫째로 거절 메일은 품질만큼이나 속도가 중요하다. 수락할 경우 최대 이틀까지는 천천히 대답해도 괜찮지만 거절할 거라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섭외 담당자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얼른 구할 수 있도록 24시간 안에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게 좋다. 그것이 빠르게의 의미이다. 둘째로 고맙다는 왜 중요할까? 앞선 글에서도 강조했지만 누군가 우리를 찾는 게 전혀 당연하지 않아서다. 상대는 분명히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며 제안했을 것이다. 엄청 극진하게 모신 건 아니라 해도 어쨌거나 시간과 공을 들여 내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수고를 해준 것이다. 그 수고를 알아주는 한마디 정도는 포함하자는 제안이다. 셋째로 노는 그야말로 핵심이다. 고마운데도 불구하고 왜 노라고 대답하는가? 상대를 민망하게 만들지 않는 선에서 그 일을 받지 않는 이유를 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 부분을 희미하게 처리할 경우 상대가 재차 설득해올 위험이 있다. 그럼 거절 메일을 한 번 더 작성해야 하니 얼마나 번거로운가. 상대가 내 거절의 이유를 오해 없이 수긍하도록 정확히 서술하자. 마지막으로 더 좋은 기회로 만나 뵙기를 희망하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는 뭔가가 아쉬워서 거절하고 있지만 상대는 영원히 고정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변하듯 상대도 변할 것이다. 그 말인즉슨 미래의 어느 날에는 지금보다 나은 조건으로 새 제안을 건넬 가능성을 품은 자라는 의미이다. 거절 메일의 마지막 문단에 자리해야 할 내용은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한 낙관이다. 금액이 아쉬워서 거절할 때는 다음에 조금 더 높은 예산으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다시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여지를 줄 수 있다. 시간이 없어서 거절할 때는 일간 연재와 드라마 집필이 모두 끝난 뒤에 다시 연락 주시면 함께 재밌는 작업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느슨히 협업 관계를 다질 수 있다. 업무의 방향성이 안 맞아서 거절할 경우엔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신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다고 추후 만남을 붙일 수 있다. 빠고노더의 뜻은 10분 반영하여 예전 애인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해보면 어떨까? 안녕, 누구누구야. 오랜만에 인사하니까 반갑다. 너는 여전히 목소리가 정말 좋네. 내가 쓴 책에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독서 모임에서도 그 책을 다 같이 읽어주었다니 감동이야. 덕분에 해남 어딘가에 열렬한 독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기뻐. 작가와의 만남을 제안해 준 것도 참 영광이네. 그런데
내가 요즘 정말 분주한 시기를 보내는 중이야. 책 집필이랑 드라마 집필이랑 연재랑 강연을 저글링처럼 병행하느라 일정이 꽉 차 있거든. 그래서 일단 시간이 모자란 만큼 섭외비가 큰 행사들만 주로 다니고 있어. 가장 잘해야 하는 업무들을 스톱시키고 움직여야 하니까 돈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네. 내가 알려준 거마비로는 내 일상을 멈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 우선은 나를 초대해준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 언젠가 더 나은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 말해줘. 업계 내부의 시세를 잘 모르고 있는 너에게 애정을 담아 살짝 귀뜸하지만 나의 섭외비는 10만 원보단 아주 많이 높은 편이야. 정말로 부르고 싶다면 꽤 최선을 다해야 할 거야. 그치만 알지? 섭외가 성사되지 않아도 나는 너와의 시간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어. 20살 때 나랑 각별하게 지내줘서 고마웠어. 내 노래 듣는 걸 진짜 좋아했는데 요즘도 속 시원하게 노래하며 지내고 있다면 좋겠다. 좋은 봄 보내.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에게 나의 마지막 모습은 너 돈 많아? 나 비싼데? 라는 대사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복귀하며 나는 다른 일을 향해 거절 메일을 쓰고 또 고친다. 이를테면 잡지사의 에디터님의 원고 청탁 메일에는 이렇게 답장한다. 누구누구 에디터님답게 정말 참신한 기획으로 초대해 주셨네요. 이 귀한 지면의 필자로 저를 제일 먼저 떠올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선 새로운 일을 추가하는 게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미 약속한 일들과 저의 출판사 업무만으로도 허리가 휘어서요. 현재 매일도 침대에 누워서 쓰고 있습니다. 에디터님도 앉아서 잠시 일하실 텐데 허리 어깨 뭐 괜찮으신지요? 부디 아프신 곳 없길 바래요. 저 혼자서 책을 만들면 만들수록 출판사와 함께 일할 때에는 미처 몰랐던 숨은 노동이 무엇이었는지 운동으로 알게 되었어요.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는, 그러나 누군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을 어찌어찌 해내며 저희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느라 원고 청탁도 고사하며 지내고 있네요. 비록 청탁을 수락하지는 못해도 에디터님처럼 책과 작가를 널리 알려주시는 동지들에게 커다란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에디터님으로부터 무척 따뜻한 답변이 돌아와 버린다. 일은 성사되지 않았어도 유감없이 서로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거절해야 할 것은 원고만이 아니다. 날마다 수많은 새 책이 쏟아지는 시대 아닌가. 작가로 지내다 보면 신간 도서를 보내준다는 제안을 자주 받는다. 책을 어지간히 좋아하는 나지만 그 모든 신간을 다 받았다간 우리 집이 터져버릴 수도 있다. 누구누구 선배님 소중한 신간 안내 메일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 땡땡 출판사의 책들을 유독 좋아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소개해주신 책도 분명 좋은 작품일 것 같아요. 표지도 참 근사하고요. 다만 제가 수많은 증정 도서의 탑 속에 둘러싸인 터라 그 책들을 최대한 끌어내며 서재를 정리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간 도서를 받지 않고 우선 현재 가진 책부터 귀하게 모시는 게 시급할 듯 합니다.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을 어느 정도 정리한 뒤에 꼭 제가 직접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곁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쉬시기를 바랄게요. 나 역시 책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짧은 거절 메일이라도 꼭 다정하게 쓰려고 노력한다. 물론 이보다 까다롭고 어려운 거절 메일들도 있다. 사실 내가 김진영 편집자에게 프로포즈하여 고이 바친 산문 원고는 원래 이연실 편집자가 먼저 탐내던 원고였다. 더없이 극진하게 4권이나 함께 만들어온 인생의 편집자 말이다. 어떻게 해야 그와의 우정에 금이 가지 않으면서 김진영 편집자와의 새로운 사랑을 추가할 수 있을까? 그런데 도대체 나는 왜 꼭 동시에 여러 편집자들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인가?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본 뒤 이현실 편집자에게 원고를 줄 수 없다는 거절 메일을 썼다. 이현실 편집자님, 저의 미공개 산문 원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야기 장수는 에세이계의 맛집 중 맛집이잖아요. 이현실 편집자님과 에세이 만드는 일에 관해서라면 중력을 믿듯 신뢰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님의 수호를 받으며 데뷔한 것은 제게 다른 천운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저희 새로운 화두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어요. 20년 뒤엔 출판계의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꼭 쓰리라고 구상해 왔거든요. 그 드라마는 이현실 편집자님을 존경하다가 제 안에서 싹튼 이야기일 거예요. 드라마에 특히 잘 옮겨 담고 싶은 분 중 하나도 이현실 편집자님이고 저의 다른 책들을 함께 만든 위고 출판사의 훌륭한 편집자님들께도 많은 것을 듣고 싶어요. 이들의 동료들과 다양한 출판 노동자들을 취재하는 일도 병행되겠지요. 여러 출판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각자 얼마나 기질이 다른지, 다들 어떤 사연으로 책에 연루되어 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알게 되어 재밌어요. 감동적이고요. 이현실 편집자님의 개성과 유능함도 새삼 독보적으로 느끼게 되고요. 편집자님이 숨쉬듯 하시는 작가랑 노동 중 하나도 당연한 건 없었다고 자주 깨달아요. 그럴수록 다른 편집자님들을 최대한 많이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출판인이 이현실 편집자님 같지는 않기 때문에 각기 다른 성격을 무심히 관찰해야 출판인 캐릭터들을 구축할 때 오류가 줄어들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출판계 드라마를 잘 쓰고 싶어서 일부러 여러 편집자님들과 일해보는 것을 계획할 정도로 다음 작품에 진심입니다. 이현실 편집자님과 책을 만드는 것만큼 기세 좋은 선택지는 없을 거예요. 저는 데뷔 때부터 이미 최고의 동지를 만난 셈이니까요. 그럴수록 다른 장점을 지닌 출판인들에 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저희가 겪지 않은 갈등과 어려움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겠다는 직감이 들어요. 그렇게 계획한 2번째 드라마에 대한 원작 소설을 꼭 이현실 편집자님과 함께 만들고 싶어요. 지금 탐내시는 산문보다 더 재밌는 원고를 그때 새롭게 드릴게요. 우리의 에세이 작업은 이렇게 출발되지만 진짜 거절이 아님을 커다란 다음 협업을 위한 한 걸음임을 편집자님이라면 분명 알아주시겠지요. 이런 거절 메일을 쓰고 나면 어느새 깊은 밤이 되어 있곤 했다. 여전히 겨우 1번째 드라마를 작업 중이지만 그와 동시에 내 안에서 출판인들의 이야기가 갈수록 시끄러워지고 깊어지는 것을 본다. 이들이 수런거릴수록 다음 드라마가 점점 더 준비될 것이다. 그 미래를 오래 하려면 아껴야만 한다. 유한한 시간을 하루하루를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지필 체력을 한계를 지닌 나의 몸과 마음을 거절 메일을 쓸 때마다 실감하는 건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내 메일을 받을 상대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서 쿨하고 따뜻한 미덕을 두루 갖춘 답장을 쓰고 싶어지는 것이다.